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늘은 저희가 약간 그런 거 옛날에 있었잖아요. 무한도전 뉴스 같이 오늘 이제 저희가 로프 뉴스 새롭게 생긴 코너인가요? 예, 새롭게 시리즈로 갈 거예요? 시리즈로 할 거예요. 사실 시리즈로 안 가는 게 좋은데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다이나믹 코리아 아닙니까? 그렇죠.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조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시리즈는 취지가 어떤 거예요? 사건 사고 터질 때? 사건 사고 터질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밝히고 그런 취지. 그런 취지.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늘 11월 29일 오늘 정준영과 최종훈 그다음에 소녀시대 그분의 이제 오빠 그 사건이 이제 선고가 났고 이제 다음에 다룰 사건은 이제 박형 씨의 트위터 발언에 대해서 이제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 이게 그 음원 사재기 관련이죠. 그렇죠. 예, 제가 하나하나 다뤄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먼저 정준영 사건 이름도 좀 그래 황금폰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제 사건이 점점 커졌죠.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영상 한번 찍은 적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 카메라 등 이용 촬영만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죠. 카메라 등 이용 이 촬영 정도가 될 거다 예상을 하는 영상 올렸는데 그 이후에 더 큰 죄명이 붙어버렸죠. 요즘 뭐 특수강간 이런 게 네, 붙어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 강간이라는 게 폭행 협박을 해서 간음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인데 특수라는 거는 2인 이상 그렇기 때문에 강간만 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거든요. 근데 특수가 붙기 때문에 5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형량이 정준영이 6년 그 다음에 최종훈이 5년 네, 그분이 뭐 4년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그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나왔을 때보다도 이 특수 중간간이 병합이 되면서 병합을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재판을. 그 왜 병합을 그것 좀 알려주세요. 아, 각각 받는 것보다 이 병합에서 받는 게 피고인한테 좀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렇죠. 형량에 있어서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건을 만약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사실 이제 이것 말고 별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병합을 해서 재판을 해요. 구독자님들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나 여러 사건이 연루가 됐을 때 한꺼번에 재판 받고 싶습니다. 이것도 하나 팁이에요. 하나가 8월, 하나가 8월 이렇게 각각 받아서 두 개 합치면 1년 6월이지만 두 개 병합되면 그 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그렇죠. 게 추세죠. 그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중간간을 병합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재판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형량이 6년, 5년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아마 항소를 하겠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형량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제가 인터넷 반응을 좀 보니까 뭐 6년, 5년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소리냐 뭐 16년, 26년 이렇게 나와야지 이런 말들이 작게 있는데 나왔다. 당연히 법관정에 따르면은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실무를 많이 해보신 입장에서 네. 이 정도 죄명인데 6년, 5년 나오면은 적당히 나온 건가요? 좀 세게 때린 편인가요? 애매하긴 한데 실무에서는 일단 전 기본적인 전제로 좀 형량이 좀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무에서는 이 정도 형량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그래서 이게 뭐 아주 강하게 나온 것도 그리고 더 아주 약하게 나온 것도 아닌데 근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조금 국민 법감정과 좀 괴리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선고된 거 보면은 구형 자체도 일단은 그 정준영 씨가 7년 검사가 7년. 구형했었고 그리고 그 최종훈 씨 5년 구형했는데 결국 6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 입장에서도 관련 기록이랑 이전 선례나 이런 거 다 해서 구형을 아마 했을 거예요. 네. 왜냐면 또 아무리 그래도 공인이라고 해서 뭐 딴 사건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 높게 또 처벌을 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거 다 그렇죠. 고려를 해서 아마 했을 거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판사 입장에서도 그런 거 다 고려해서 아마 판결을 그렇게 좀 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낫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댓글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보면. 분명히 이제 정준영이랑 그 최종훈도 나름대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이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대응을 했을 텐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게 혹시 뭐 소송 전략적인 측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뭐 이 사건하고는 별개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뭐 사건이 터져가지고 뭐 피해자한테 피해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하고 합의가 조금 힘든 상황이 왔다. 그럴 때는 부인해서 1심 받아놓고 2심에서 일단 합의 안 되는 걸 전제하에 내가 반성하니까 다시 한번 내려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있긴 그런 있죠. 경우도 있긴 물론 여기가 반드시 그렇다는 건 네, 아닌데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사건은 이제 항소심이 진행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판결이 확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일주일 뒤에 이제 항소를 안 하게 되면 확정이 되게 되는데 뭐 검찰이 항소를 할 수도 있고 피고인이 항소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건은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문제되는 사건이라고 해도 그렇고 박경 씨가 그 트위터에 특정 가수들을 언급을 하면서 사재기를 뭐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거에 대해서 상대방 측에서 박경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그래서 법적 대응이 나섰어요. 그 기사도 많이 터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트위터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정보통신망법상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비방할 목적을 요하고 있거든요. 요건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거짓으로 허위사실을 적시를 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형량이 또 세더라고요. 7년 이하의 징역형.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들어가면은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당연하죠. 그렇죠, 하겠죠. 네. 그럼 결국 이제 그 가수 언급된 가수들이 사재기를 한 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다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기냐 아니냐. 그러니까 사건에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재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공익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다.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이 음원시장의 실태를 좀 고발을 하고 싶었던 그런 취지인 거다.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런 내용의 취지라면 사실 비방의 목적은 좀 부정될 수가 있긴 하잖아요. 근데 박경식 변호인이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일단 사실관계는 아직까지 이제 너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확인을 할 때는 사실 박경 씨의 내심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주변 상황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경 씨는 도대체 왜 이 가수들을 언급을 했느냐 그리고 뭔가 자료를 만약에 봤다손 치면 무슨 자료를 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느냐 그 자료를 만약에 수사기관이 확보를 했어요. 그럼 그 자료 내용과 실제 그 음원시장에 이런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확인을 해서 만약에 진짜로 뭔가 좀 사재기인 게 드러났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어쨌든 허위 사실은 아니게 되긴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나아가서 이제 또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또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죠. 그렇죠. 뭐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 성립될 될 수 수는 있긴 있으니까.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음원 사재기가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 이게 법리적으로 완전히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위반.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그래서 조금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음원 관련된 부분에 이제 조작이 들어가는 거는 뭐 기계가 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그 기계가 조작을 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음원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유지를 하는 거는 인간이 해냈다라고 하면서 이건 약간 이세돌의 비유를 해가지고 그런 말씀도 이제 재치 있게 해주시던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난 건 아니니까 뭐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음원 차트 같은 거 보면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그 클릭 많이 하잖아요. 그냥 1위부터 100위까지 그냥 그쵸. 클릭해서 네, 저도 네. 그렇게 많이 듣긴 하고 저도 그냥 100위까지 네. 자동 재생 이렇게 많이 듣거든요. 귀찮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클릭하는데 이제 음원 사재기가 하도 문제가 되니까 이제 어떤 가수분들은 그 1위부터 100위까지 차트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런 말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렇게 사재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게 좀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옛날에 저희가 그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테이프가 있었고 그때도 레코더도 있었던 것 같아요. CD도 있었고 CD 그때 CD 테이프, 네. 카세트 테이프 아주 그 우리 고인물인가? 그 레코드랑 이제 그런 게 있었을 때는 CD도 많이 구입을 했었거든요. 약간은 이제 그거를 구입하는 게 지금의 이제 음원 차트와는 관계없이 그걸로 이제 조작을 많이 한다. 많이 구입을 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이제 냈어요. 그럼 제가 많이 사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약간 순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한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물로 지금 살 수 있는 레코드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테이프 같은 게. 이거 사실 이거는 조작을 하기도 힘들어요. CD가 한 장에 그때 그렇죠. 뭐 몇천 원씩 하는데 보통 이제 몇십만 장, 몇백만 장씩 팔려고 그랬잖아요. 그 시절에는.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10만 장을 CD를 산다? 사실 이건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돈이 근데 요즘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이렇게 쫙 깔아놓고 계속 그 음악만 돌리면은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제 음원의 성적이 중요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사재기를 통해서 조작의 가능성이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없으면 좋겠지 만약에 이게 존재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이제 가요계에서 이제 그렇게 자신의 음악을 발매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투명한 시장에서 나의 이런 성과물이 평가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쨌든 한번 짚고 넘어서 좀 더 투명한 음악 시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악은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니까. 합법적인 마약이니까요. 고요. 다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저희가 로프 뉴스 1편으로 이렇게 정준영, 최종훈 사건이랑 박경 씨에 관련된 사건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이 뉴스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이제 깨끗한 사회가 됐다는 거겠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일 주말인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